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일 있었던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4시에 FOMC 결과 공개됐습니다. 연준은 4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금리 인상이 끝났음을 어느 정도 시사하기는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파월 의장은 3월은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아니다라면서 시장의 기대를 좀 일축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지수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2%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FOMC 결과가 나온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장 초반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면요. 다행히 빨간불 켜면서 반응합니다. 0.72% 강보합 순이고요. 2,500선 넘어서면서 오늘 2,5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 좀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 함께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하락하면서 0.76% 떨어지며 움직입니다. 800선 이탈하면서 79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이 물량 개인 투자자가 장 초반에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자동차 부품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아가 역대 최고가를 좀 갈아치우면서 1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되면서 큰형님 격인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기도 했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기아는 특히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서 주가 부양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아를 좀 포함해서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 종목들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섹터가 좀 시세를 나기 시작한다면 이 훈풍 또한 자동차 부품주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FOMC가 끝났습니다. 새벽 4시에 발표를 했죠. 뭐 예상에서 벗어나지를 않네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죠. 원래 그래요. 앞으로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면역이 되면 되는 거고요. 3월 달에 할 건지, 5월 달에 할 건지, 6월 달에 할 건지, 9월 달에 할 건지 뭐 그건 상관없어요. 뭐 안 한다 얘기만 안 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금리 딱 한 번 하고 끝낼 거다 이거보다는 연속적으로 뭐 5번 할 거다 아니면 뭐 2%대까지 내릴 때까지 계속 할 거다. 하여튼 뭐 금리 인하를 언젠가는 한다라는 거는 뭐 지금 기존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긴 할 건데 언제 할 거다라는 그게 안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하락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동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갔다가 어제 많이 안 흔들렸어요. 조금 흔들렸습니다. 과거에 그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면 나스닥은 하루 동안에 5% 빠지고요. 일주일 동안에 20%를 빠집니다. 그러니까 5%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반등 줬다가 또 20% 떨어지고 그래서 완전 패닉이 돼가지고 막 미국 시장이 고점 대비 지수가 한 30포인트, 아니 30포인트, 30% 그 정도 떨어져야 많이 빠졌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올라간 거에 손톱만큼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서 선물 지수는 플러스예요. 자, 일단 노란톡방에서 제가 어제 사람들한테 도배를 했어요. 뭐하라고? 죽좀 매수하라고 어제 계속. 어제 노란톡방에 들어와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오히려 지금 사는 거다. 근데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고점에서 일단 코스피는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지수 한번 볼게요. 어제 지수 하나도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 보합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종가가 마이너스 0.07. 코스피는 거의 보합으로 끝났고요.
되게 강하게 코스닥이 빠졌는데 그래서 코스닥은 장중에 1,300개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아주 그냥 급락을 했죠. 그래서 검은 수요일처럼 코스닥만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 대성산업 봐봐요. 이거 여러분들 수익이에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거 7%대 수익입니다. 얼마나 안전해요? 다른 종목들 지금 검은 수요일, 어제 검은 수요일이었는데 코스닥 종목들 최근 일주일 동안 40% 빠진 종목들이 속출합니다. 30%, 40% 폭락합니다. 근데 걔네들 특징이 뭐냐면 많이 올라갔던 애들, 샥 하고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샥 빠지면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주도 이번 주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공개방송하면서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지금 장은 올라가 있는 건 사지 말고 이런 게 좋은 건데 샥 조정받으면 그걸 사라. 여기서도 얘기했고요. 이렇게 해서 샥 올라갈 때는 사지 말고 그게 원래 자리로 쫙 다 내려오면 제가 퍼센티지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30%, 40% 빠지면 그걸 사라. 많이 올라간 거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샥 하고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 한 100% 올라간 거죠. 50에서 100% 올라간 게 30%, 40% 떨어지면 그걸 사라. 그러면 크게 먹는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는 그래서 그 줍줍 매수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계속 얘기했어요. 어제 노란톡방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스피도 2,450을 안 깨진다고 봤던 거고 이거 깰려면 미국 시장부터 일단 30% 빼라 그래요. 나스닥도 오늘 5% 빠지고 내일도 5% 빠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5%씩 빠져서 전 종목들 다 하한가 다 내버리고 뭐 AMD 다 반토막 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 나스닥도 한 30% 빠지면 AMD도 지금도 인텔도 다 반토막 납니다. 지수가 30% 빠지면 종목들은 곱하기 2, 한 60% 빠져요.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또 올라가고.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 플러스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빠지지도 않았어요. 더 웃긴 건 유럽 시장은 어제 0.3%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럼 어제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FOMC 기대감 하락 때문에 후퇴했다고 떨어졌으면 그럼 오늘은 유럽 선물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플러스입니다. 빠지지도 않는데 플러스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얘들은 그냥 뭐 그거는 이미 예상했던 거고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FOMC에서 보니까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겁먹은 사람들이 수익은 손실 난 게 아니야. 수익이 몇백 프로에서 몇천 프로가 났는데 그렇죠? 그거를 차익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별거 없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뭐 검은 수요를 해가지고 뭐 미국 시장 엄청 폭락하듯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어제 저는 FOMC 결과가 끝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많이 선반영돼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올라갈 거 생각해서 어제 주춤 매수를 얘기했고요. 오늘 회원들한테도 아침에 문자를 줄 때 8시 26분 제 문자도 캡처해가지고 다 노란톡방에 다 올려놨습니다. 아침에 미국 시장이 과매도권이고 그리고 어제 미국 3대 지수 다 떨어졌는데 코스피 야간 선물은 플러스 0.25%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 벌써 힌트는 다 준 거예요. 어제 야간 선물 코스피가 플러스가 났다.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FOMC 결과 나왔는데 올라갔다? 뭐예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올라간다라는 게 거의 99%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 회원들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오히려 아침에서 과매도권이고 그다음에 투매가 나오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어라. 아침에 개파락 나오는 거 사버려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조정받은 거 이런 거 어제도 1차, 2차 분할 매수 들어가라고 했고 마찬가지 아침에서도 살 수 있다 그랬고 그래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다라 그러면 자 기아가 25년 만에 지금 신고가를 갔습니다. 거의 역사적인 거의 신고가 개념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이전의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고 왜냐면 지금 이거 가격이 다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신고가가 맞아요. 이렇게 차트로 따지면 25년 신고가지만 어제 뭐 배당락하고 권리락하고 이제 막 삼성전자도 분할하다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25년 만에 지금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로 갔다라는 거는 자동차 업종에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고 하락장에서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현대차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죠. 이것도 지금 고점 돌파하고 이거 돌파가 될 겁니다. 일단 수급도 되게 좋고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저 PBR, 얘가 저 PBR이죠. 0.59밖에 안 됩니다. 5구인가? 하여튼 0.5, 6은 안 돼요. 1이 안 됩니다. 현대차. 저 PBR 관련주. 그래서 저 PBR 관련주 어제는 금융주가 강했다. 뭐 오늘도 금융주가 강한데 대형주 쪽에서 저 PBR 관련주 이슈로 핑계예요, 핑계. 올리려는 핑계. 근데 수급이 좋고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까 대선산업만 얘기했지만
에너지 가스 관련주들 어제 대부분 종목들 막 5% 빠지는 건 뭐 그냥 애교였고 15% 빠진 애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근데 걔네들은 특징은 많이 올라갔던 애들. 최근에 바닥에서 50%, 100%만 이렇게 올라갔던 애들이 15% 빠지는 거고 올라간 거 없는 애들은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근데 어제 여러분들을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줬던 종목들 다 뭐 GSE,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그다음에 뭐죠? 뭐 하여튼 그런 애들, 에너지 관련주들, 중앙에너비스 어제 몇 프로 빠졌어요? 1%? 뭐 3%? 2%? 거의 흔들림이 없었죠. 완전 바닥에 있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안전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아주 급락해가지고 막 하루 만에, 하루가 아니에요. 지금 3일 만에 30% 빠진 애들 수두룩하고요. 20%는 애교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어제 에너지 관련주들, 정유주들 최근에 흔들리는 것들 완전 안 빠진 거예요. 퍼스텍 같은 경우도 하나도 빠진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대성산업 같은 건 오히려 플러스 거의 8%대 수익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 잘 버티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은 결론적으로는 사야 될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코스피가 다시 2,500 회복을 했죠. 미국 시장도 일단 FOMC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됐다는 악재가 일단 나온 겁니다. 미국 시장 또 반등 나고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그렇게 올라가겠죠. 다시. 안 깨져요. 여기 안 깨지고. 코스닥은 많이 빠졌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빠진 종목들을 이제는 매매로 들어가면 됩니다. 변동성이 커요. 막 50% 100% 올라갔다가 40% 빠졌다가 50% 100% 올라갔다가 40% 빠졌다가 또 50% 100% 올라갔다가 또 40%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 대응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 올라가는 건 건들지 말고 40% 50% 빠지면 샀다가 또 100%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내려가면 또 샀다가 또 100%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거꾸로 100% 갈 때 쫓아 들어갔다 40% 들어가면 손절하고 100% 올라가면 또 쫓아 들어갔다가 40% 깨지면 또 손절하고 이러면 깡통 차는 거지만 이거를 파도를 잘 타면 지금은 매매하는데 좋은 장은 여전히 맞습니다. 미국 시장이 안 깨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낙폭과대 종목들 계속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일단 FOMC 결과를 완전히 확인한 만큼 미국 시장 안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코스피는 다시 한번 2,50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공략해 보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16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성우하이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성우하이텍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주신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6.3%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8,84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성우하이텍 지난번에도 한번 갖고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추가 매수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오늘자 아마 세 번째가 될 텐데 아마 성우하이텍 처음에 샀을 때 대비 이것도 한 15%? 14%? 그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처음 대비. 아마 물타기 했으면 한 6% 정도 깨졌을 거고 아마 15% 정도 떨어졌을 때에서 아마 이거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뭐야 이거. 종목 좋다 그러더니 왜 떨어지네. 그건 짧게 봤을 때 얘기인 거고. 지수가 지금 3천 갔으면 그게 떨어졌겠어요. 이미 2만 원 가갖고 100%씩 났지. 자, 저는 성우하이텍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굉장히 좋게 보느냐. 일단 2차 전지가 꺾이기 시작했고 힘이 빠졌다 그랬죠. 근데 현대하고 기아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얘는 완성차잖아요. 저쪽은 전해질, 2차 전지.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차를 만드는 완성차는 시가총액이 뭐 40조, 뭐 20조, 뭐 이런 식밖에 안 되는데 저 에코프로부터 쟤네들은 그거만큼 올라가는데 쟤네들은 차 부품에서 요만하게 액체, 전해질 요건데 이렇다.
그래서 PBR을 보더라도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은 몇십 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60배인지 20배인지 각각 좀 틀리긴 한데 뭐 보면 나와요. 바로바로 나오는데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완성차는 원래 2차 전지 전기차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전해질은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완성차는 거의 올라간 게 없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그래서 PBR도 기아가 1.06인가 하여튼 1 조금 넘고 기아가 0.6 몇몇인데 약간 1이 안 돼요. PBR이 뭔지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도 그거보다는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대에 있는 모든 공장 갖다 팔아도 지금보다는 더 비싸게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금값이 지금 뭐 한돈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이라 칩시다. 뭐 60만 원, 80만 원 정도 되는 걸지는 모르겠는데 50만 원 치게 되는데 금 한 돈에 50만 원인데 그거를 1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팔면은 60만 원을 받는데 그럼 1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면 그건 사야죠 당연히. 그런 개념이란 얘기예요. 말도 안 돼. 금덩이 가격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60만 원, 70만 원 받는데 지금 옆집에서는 10만 원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냐.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성호하이텍도 굉장히 싸요. 얘도 6밖에 안 됩니다. 0.6밖에 안 되는 PBR이고 그리고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드렸을 때도 시장이 결국은 올라간다고 봤고 결국 올라가서 2,700, 2,800 가면 성호하이텍도 얘도 무난하게 10,000원은 당연히 넘겨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2만 원을 가는 그러니까 크게 100% 이상 갈 수 있는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이건 가져가면 되겠다 해서 안전한 쪽을 줬던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막 계속 한 달 전에 줬을 때도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쳐다도 안 봤겠지만 그럴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기아차 종고 좀 돌파하고 지금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그럼 자동차 부품주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물타기를 하고 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하더라도 안전한 쪽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테마주들은 테마일 뿐 하여튼 안전한 일단 현대기아차를 따라가는 건데 어쨌든 성호하이텍 가격 전략 다시 드릴 테니까 뭐 신규 매수를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그 전략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성호하이텍입니다. 이전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몇 번 주목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월 22일 솔트룩스는 31,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3.8%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23일과 24일은 GSE 각각 4,100원과 3,8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첫날 기준으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 기준으로는 3.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25일 PSK는 21,8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1월 26일 대성에너지는 9,260원에 접근해 봤고요. 7.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과 30일 중앙에너비스는 각각 18,800원 그리고 18,5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둘째 날 기준으로는 최고가 기준 보합순이었습니다. 1월 31일은 퍼스텍 3,26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최고가 기준으로 보합 수준 기록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07.8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들 상황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어제 저희가 주목을 해봤던 퍼스텍 다시 한번 오늘장에서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장 표적 종목 매수가 어떻게 될지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퍼스텍 오랜만에 다시 가지고 나왔죠. 얘는 효자 종목이에요. 지겨운 사람들은 기억에서 안 좋겠지만 그 안 좋은 기억을 지난번에 거의 4,000원 가까이 올라올 때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팔아라 라고 여기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그래서 재작년에서는 70%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 작년 대비로는 중간중간에 수익도 주고 했었다가 최근에 좀 부진하게 급락은 없었어요. 쭉 밀리고 재미가 없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송에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또 그 가격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에 사놓으면 또 올라간다. 안전한 종목이다.
라고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퍼스텍이고요. 3,300원 요 정도 라인에서는 작년에도 여기서 3,300원, 뭐 3,400원 라인에서 얘기했을 때 대부분 거기서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들 기준으로는 항상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검은수요일 코스닥 종목들 아주 그냥 박살이 나고 막 미쳐갖고 막 쭉쭉쭉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 나와도 어땠어요? 하나도 안 떨어지죠. 굉장히 안전합니다. 대성산업 같은 애예요. 대성산업처럼 잘 안 빠져요, 여기서는. 갖고 있으면 또 금방 또 3,500원 갑니다. 그래서 이제 4,000원을 넘어가는 게 지금 그게 관건인데 언제 넘어갈지는 뭐 세력들의 마음이니까 언젠가는 넘어가서 위로 올라가겠지만 그 전에는 한 이쯤에서 사서 한 4,000원 정도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내려와서 또 사서 그 4,000원만 올라가도 23% 정도 올라가니까 먹고 팔고 10번 하면 200%죠. 그게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잘 사서 갖고 있으면 되고요. 어제 3,260원 드렸는데 오늘도 그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안전하게 대성산업처럼 보유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 말씀드렸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부터 자, 이거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물론 고점 대비 이만큼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종목에 비하면 왜냐면 다른 애들은 이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는 그래도 강하다고 21선을 지금 버티는 중입니다. 뭐 잠깐 반등은 나오겠지만 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규 매수는 안 되고 보유자 영역입니다. 비중이 여전히 많으면 반등 줄 때 비중을 줄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 자, 요것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지만 한 40% 올라갔지만 워낙 바닥이라 완전 지금도 정말 조금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 목표치가 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HLB도 강하고 HLB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다 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 이렇게 잘 살아있다면 얘도 조정이 세지는 않을 것 같고 횡보하다가 다시 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오징어 다리는 계속 가져가셔도 되겠다. 40% 수익, 43% 수익 나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인터플렉스. 요것이 이제 그런 거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이제 요까지 내려올 거냐, 요까지 내려올 거냐 이 차이인데 이거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릴지, 여기서 돌릴지, 여기서 돌릴지 그거는 세력들이 잘 드리블을 하면 되는 거지만 이게 또 가요. 왜냐면 이것도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시장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흐름들이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또 가는 종목들은 이런 게 또 간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빠져갖고 막 일로 내려간다. 이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거를 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한 거예요. 지금 급등해 있는 종목들 쫓아가지 말고 그게 콱 하고 조정받으면 그걸 사면 아까 얘기했듯이 100%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3, 40% 박살나면 또 사서 또 100% 올라가면 팔고 또 3, 40% 박살나면 또 사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퍼스텍. 이거 지난번에 드렸던 이거 1월 달에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올해 1월 4일에 드렸던 가격대에서 21%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괜찮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대성산업. 바로 요게 이제 그거죠. 다른 종목도 20% 올라가도 2%밖에 안 올라가고 다른 종목도 20% 떨어져도 2%밖에 안 떨어지는 신기한 종목. 근데 지금은 엄청난 효자 종목입니다. 드렸던 가격에서 수익이에요. 8.2% 지금 수익이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뭐 교체를 해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은행처럼 가져가려면 가져가도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15% 확 급등하면 그때 팔면 되는 종목이고 지금 뭐 또다시 뭐 지수가 급락을 하든 말든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갈든 말든 이쪽은 완전 평온한 그렇죠? 그런 애댕동산 같은 뭐 그런 평온한 하여튼간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제 같은 날에서도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래도 수익이 좀 났으니까 절반 정도는 파는 것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성호하이텍. 지금 완성차들이 강하기 때문에 얘도 지금 벌써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침에서 뽑았을 때보다 한 2, 3% 더 올라가 버렸는데 추가 매수를 노리거나 신규 매수를 노리는 분들은 8,600원 이 정도 장중에 좀 탄력이 떨어져 밀리면 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 이하에서 사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대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샀던 사람들도 여기서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지금 종목이 뭐 10%, 11%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뭐 걱정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얘가 일로 죽으면 현대차, 기아차도 죽어야 돼요. 물론 주객이 좀 전도가 되긴 했지만 얘가 죽는다는 거는 현대기아차도 죽는데 지금 현대기아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차는 지금 고가를 넘어가면서 강하게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현대차도.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간 겁니다. 저거는 25년 만에 신고가를 갔으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넘어가 버렸고 그러면 성우하이텍도 길게 봤을 때에서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16,000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넘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봤던 거죠. 추세도 강하고 그리고 그래요. 한 10,000원은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이런 게 안전한 종목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전한 종목, 자동차 부품주. 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종목명은 성우하이텍이고요. 매수가는 8,6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먼저 볼 건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1.12% 정도 상승하면서 72,200원 선 지나갑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저 PBR 관련주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지주사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HD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71,7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HD 현대 차트가 굉장히 강하죠. 어제도 막 시장이 물론 다 빠진 건 아니겠죠. 왜냐면 코스피가 거의 안 빠졌으니까 장중에 뭐 거의 장중에 어제 플러스도 났었나. 하여튼 거의 보합에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버티는 애들은 이렇게 버텼을 거예요. 자, 71,700원 가격대가 좀 높네요. 참 애매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추세는 강하기 때문에 아직 조정받는 시그널은 없는데 조정받기 시작하는 시그널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조정받는 시그널입니다.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려면 65,000원이 깨져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조정받으려면.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지금 상가격은 71,700원, 지금 현재 가격 근처잖아요. 여기서 65,000원 깨질 때 조정이 확실하게 시작되니까 여기서 그러면 던져야 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지금 수익인데 그럼 지금 던지면 되니까. 그래서 매수 가격이 애매하면 작전 세우기가 너무 애매해져요. 왜냐면 지금 이게 떨어진다기보다는 지금 추세를 타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유의 영역인데 그거는 매수 가격이 65,000원 이하에 있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고 얘는 지금 매수 가격이 불안하게 애매하게 떠 있으니까요. 20%니까 지금 수익 날 때 한 절반을 파세요. 절반을 파시고 조정받으면 한 65,0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그 밑에서는 분할 매수로 더 사시면 되고 만약에 팔았는데 계속 날아간다, 올라간다, 이쪽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들 떨어진 게 뭐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얘는 버텼지만 지금 고점에서 지금 떨어진 종목도 한 30%, 40% 떨어진 애들은 수두룩하니까 그런 애들은 새로 수익 난 종목으로 지금 조금 뭐 100원 수익 났잖아요. 이걸로 다른 거 사면은 그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전문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한국 항공우주요. 한국 항공우주 15,500원에 11%예요. 55,500원에 11%. 예. 그래요. 오늘 사셨어요? 어제 샀어요. 어제? 어제요. 네. 선생님 말씀을 내가 응. 반대를 저래 가지고 살라는데 선생님한테 면목이 없어요. 왜요? 제가 선생님한테 어제 문의를 제주은행? 제주은행을 제주은행 물어보신 분이에요? 4만 원 되거든 넘어가거든 팔아라 그러는데 네. 4만 원 전에 팔아버렸어요. 그래도 오늘 또 오르고 선생님 제주은행은 4만 원이 아닌데요. 그럼 많이 가긴 했는데. 미안해요. 그래요. 어쨌든 뭘 팔았는데 날라가도 뭐 수익 나고 팔았으면 못한 건 아니에요. 예, 수익은 났는데요. 진짜 잘하신 진짜, 거예요. 예, 진짜 미안해요. 아니 근데 어제는 장이 막 종목들이 막 급등했는 게 급락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겁나서 수익 난 거 팔 수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한국항공우주.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명심해 들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명심해 들을게요. 미안해요. 그래요.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설명해도 되겠죠? 예. 네, 자, 한국항공우주. 자, 이제 들으실 준비가 됐으면. 자, 어제는 이제 시장이 애매했기 때문에 확 사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었지만 분할 매수는 됐던 자리예요. 왜냐면은 이것도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받았고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는 5조짜리 큰 종목이고 수급도 괜찮고요. 추세도 괜찮아요. 예. 살 수 있는 자리인데 분할 매수. 근데 매수 비중을 보니까 크게 산 건 아니니까 잘 사신 것 같고. 자, 오늘도 이제 62선 지지에서 반등이 나오는 봉이 나오는데 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얘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얘는 이제 PBR이 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PBR 얘기 나오는데 얘는 근데 PBR이 3배 올라왔네요. 3.45네. 저 PBR 관련주는 아닌데 수급도 좋고 괜찮기 때문에 뭐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 예. 일단 지지는 49,000원 지지 보시면서 가져가시고요. 예. 한 53,000원, 54,000원이 한번 단기적으로 저항받는 자리인데 거기서 점검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됐나요? 그럼 얼마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거기서 점검 받아봐야 돼요. 53,000원, 54,000원 사이. 54,000원에 점검을 받아봐야 된다. 네, 점검을 받아요. 또 떨어질 건지 돌파가 될 건지. 그럼 54,000원 올라오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더 드리면 될까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말씀 명심할게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 지금 시각 기준으로 5.6% 정도 상승하면서 8,76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8,600원이라는 점 함께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여전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0.68% 상승하면서 2,500선 지지하며 움직입니다. 2,51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어닝쇼크를 발표하면서 큰 폭으로 좀 밀려났었는데 오늘은 1.5% 정도 회복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파란불이고요. 낙폭은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1.4% 정도 하락하고
하락하고 있고요. 7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알테오젠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는 빨간불 켜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6.4% 정도로 아주 큰 폭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4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4분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은 저점 계속해서 낮춰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함께 체크해 주시죠.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건데 웃긴 거는 지금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는데 반등 없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일단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박살이 나든 말든 걔네들은 우리나라 신경 안 써요. 지들은 그냥 파티하는 날이 걔네 나라는 그냥 파티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좋아요. 미국 장은 계속 파티하는 장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때린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피멍 들어대 또 때리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우리가 의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낙폭과대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만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유가 에너지 관련주들은 바닥에서 빠질 자리가 크지가 않아요. 잘 갖고 있으면 심심할 때마다 20%씩 한 번씩 강하게 들어줄 때 들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바닥에 있는 테마주들은 안전한데 좀 떠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한 100%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 30, 40% 빠졌죠? 그럼 100% 올라가기보다 일단 20%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빠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빠집니다. 그래서 많이 또 다시 급등하는 종목들이 보인다. 쫓아가면 또 빠지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돼요. 종목들이 20% 올라갔다 또 20% 빠지고 또 20% 올라갔다 또 20% 빠지고 이런 현상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뭐 다이렉트로 그냥 싸니까 그냥 사놓으면 가겠지. 그런 종목은 대형주나 저 PBR이나 아까 얘기했다 성호에틱처럼 바닥 근육에 있는 거 이제 뭐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는 것 같고 현대기아차 넘어가니까 그런 거는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테마주들은 지금 급등했다 쫓아가면 며칠 뒤에 또 떨어집니다. 코스닥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코스닥 차트를 보면 코스닥 차트가 이게 돌려야 돼요. 이게 안전하게 양봉을 박아야 됩니다. 양봉을 박아야지만 매매하는데 안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로 가는 건데 지금 계속 음봉이죠. 이럴 때는 안전한 쪽으로 피신했어야 됩니다. 그 피신한 종목이 그래서 어제 퍼스텍을 드렸던 거고 대성산업을 드렸던 거 그쪽이 안전해요. 그리고 유가 관련주 쪽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주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싶으면 인터넷, 구글, 뭐 네이버 열심히 검색해 보면 2020년도 기사들 많이 나올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 전 대통령이 기후라든지 이쪽 기후 정책 이쪽을 배제를 하고 저쪽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테마가 이쪽에 거론이 됐죠. 물론 이것만 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뭐 IT 기업이라든지 뭐 등등등 있었는데 정확하게 찝혀져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제 대선 경선 하게 되면 분명히 저 거래량을 봐서는 GSE라든지 이런 쪽들이 그러니까 그 에너지 유가 관련주들이 트럼프 트럼프 후보의 또 테마주로 엮이면서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닥 권역이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얘기고 그거 아니더라도 유가가 반등을 주거나 또 홍해 또 리스크가 또 발발이 되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최근에 2주일, 거의 3주 내내 그쪽만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뭐 퍼스텍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그 3,300원 그렇게 안전하게 가면 되고 그 외에 테마주 급등하는 거 있죠. 뭐 5G 아니면 무슨 뭐 가상화폐 관련주 어제도 얘기했던 FSN 뭐 이런 종목들 이런 패턴주들은 바닥에서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쫓아가면 안 돼요.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인터플렉스처럼 이렇게 급등해 있는 거 쫓아가면 안 되고 이런 애들이 조정받으면 샀다가 먹으면 팔았다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바닥에 있는 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함께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들어와 있는 종목 이어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흐름 먼저 보시면 4.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20만 4천 원 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표적 종목이 또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앞서서 기아, 현대차 관련해서 언급을 좀 살짝 드렸었는데요. 어제는 기아한테 시총 6위 자리를 잠시 내주었다가 오늘 현대차가 다시 한번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20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30%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매수가와 현재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특히 더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현대차 좋죠. 20만 원 매수 가격이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일단 차트도 강하고요. 그냥 좋아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뭐 나쁠 것도 없고 그냥 좋아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시장은 이상한 것 같은데 얘 혼자 상승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으로 지수 관련주죠. 지수는 이상한데 얘는 좋아요. 그냥 좋아요. 지금 좋아요 몇 번 얘기했죠? 그냥 좋아요. 그냥. 자, SK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제가 이거 저녁 방송 때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인가? 하여튼 SK 상담이 들어왔을 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거 나리스 종목이고 굉장히 좋다. 이런 걸 사는 거다.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그때 대비 지금 그때 고점 돌파 못했는데 지금 고점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우리나라 지수 4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급등을 하고 현대차처럼 그다음에 기아처럼 이런 식으로 강한 흐름들을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러니까 제약부터 건설, 증권, 조선, 해운, IT 모든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진짜 4천 갈 겁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되고 안 가는 애들은 또 안 가고 차별화 흐름이라서 안타깝지만 강한 종목은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락이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건 얼마를 가져가면 되느냐? 일단 고점 돌파할 것 같네요. 21만 원도 돌파할 것 같고 25만 원도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25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씁쓸한 얘기인데 얘가 25만 원 가면은 뭔가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중형주, 대형주, 코스피에서 얘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얘가 25만 원 가고 뭐 2차 전지가 안 가든 제약주가 안 가든 뭐 삼성전자가 안 가든 뭐가 안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갑니다. 얘는 가고 다른 애들이 안 가는 그래서 지수가 폭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얘 혼자는 상승장을 경험.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오늘 얘기한 거예요. 얘가 강하게 올라가면 성호하이텍은 얘보다 2배 더 가기 때문에 그럼 10,000원 돌파하겠죠. 어쨌든 성호하이텍이 얘 때문에 좋다는까지 말씀드리면서 얘는 25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차 상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인텔리안테크 들어와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0.36% 약보합 순이고요. 5만 5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4의 이동통신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스테이지 X가 선정이 좀 됐는데요. 스테이지 X라는 것 자체가 카카오 그룹에서 독립한 스테이지 5가 이 종목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해서 만든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일단 처음엔 좀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습니다. 6만 원 선에서 현재 매수하셨고 5%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이건 이제 뭐 급락했다고 그냥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차트를 보니까 일단 전저점 자리는 여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이 빠지면 5만 원 봅니다.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 더 빠지면 더 추가 매수를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비중은 5%밖에 안 되니까. 아직 바닥을 확실하게 치는 시그널이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자리도 많이 빠진 상태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5만 원 지지 보지만 지금에서도 이제 돌려야 되는데 오늘도 음봉으로 이렇게 계속 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쉽게 들어주지 않을 모양인가 보네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서 뭘 듣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을 손절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안 올리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버티다 보면 다시 양봉 나오면서 이렇게 촉 하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그 6만 원 이상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원 저점 보고 다시 6만 원 이상으로 올라와서 수익이 나면 한번 파시는 전략으로 해서 단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텔리안테크 상담해봤고요. 이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NHN, KCP 함께 보겠습니다. 6.3% 정도 큰 폭으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11,47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전자결제 전문 업체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또 최근 크게 성장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직구도 요즘엔 또 어플 통해서 쉽게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결제 관련주들 또한 시장 안에서는 좀 주목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상담자님은 1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정도 지금 비중을 좀 싣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까요? NHN, KCP 16,000원. 뭐 예전에 샀다가 물려서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오랜 시간 갖고 있었네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가 이걸 이제 조정받을 때 사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다시 10,000원 쪽으로 내려올까는 모르겠지만 일단 61선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61선은 1,800원 그리고 10,000원 저점점. 그래서 1,8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됩니다. 추세는 전환을 이뤄줬고 거래도 실렸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패턴인 것 같고요. 그래요. 16,000원 수익 날 때까지 이거는 가져가면 수익 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잘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NHN, KCP 만나봤고요. 일단 추가 매수 전략 잘 세워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이스텍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3% 정도 밀리고 있고요. 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요. 특히 한 증권사에서 최근에는 제이스텍의 물류 로봇과 또 2차 전지 장비 수주로 올해 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의견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을지 함께 체크 좀 해볼 거고요. 우리 상담자님은 13,3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매수 가격을 보니까 이거는 뭐 몇 년 갖고 가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볼게요. 일단 최근은 12,000원이 여기가 강력한 그리고 11,000원, 12,000원 강력한 이제 저항대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저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IT 섹터이기 때문에 긴 시간으로 보면 향후 5년을 보면 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돌파가 될 흐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티세요. 버티시고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바닥에서 돌린 거거든요. 이렇게 상승하라고. 여기 이제 쭉 빠졌다가 이제 돌리죠. 근데 13,300원대면은 2019년도 지금 5년째 물려 계신 거예요. 그럼 5년만 더 참아봐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년만 참으면 5년도 필요 없겠다. 한 2년만 참으면 15,000원 넘어간다고 봅니다. 2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왜냐면 지금은 여기 박스권에서 세력들이 계속 그 안에서 왔다 갔다만 해요. 근데 2년 안에 15,000원 가면 수익으로 꽤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올해는 박스권을 탈피하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전저점으로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됩니다. 8,000원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가 하시고 어쨌든 올해는 11,000원 돌파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내년에서는 15,000원 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해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지만 저는 또다시 내일도 찾아올 거고요. 어쨌든 시장은 나쁘지 않다는 거 어려운 건 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말씀드렸죠. 바닥권역에 있는 거 그리고 매매 모르겠으면 다시 요거를 방송을 오늘 거를 꼭 3번, 4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건 다 끝났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지금부터 좀 세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톡방 방송 시간 중간 동안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2,500선은 좀 회복을 해내는 모습인데요. 좋은 종목들 매수 전략 저희 방송국 보시면서 꼼꼼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인 만큼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표적 종목은 성우하이텍이었고요. 매수가는 8,6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